네, 앞부분에서 김건희 씨 무속 논란 짚어봤는데요.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김경진 단장이 길게 얘기해가지고. 자,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지나치게 무속 논란에 깊이 빠지면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에 좀 의존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어제 이 부분은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무정 스님 이 부분이 결혼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죠.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아,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예,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네들은 완전 반대다. 음,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근데 네,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음,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응, 그래서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이걸 평론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아니 궁금한 거 하나 네.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김경진 단장은 사법시험 몇 번 만에 붙었어요? 저는 3번 만에 붙었죠. 세 번. 네. 어, 근데 시험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시험을 시작해서 어. 정확히는 그해 대학원 1학년 떨어지고 대학원 2학년 때 1차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마치면서 시험 붙었으니까. 되게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예, 그 정도 하죠. 예, 뭐 예.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천재들이죠, 그게. 소년 등과한 경우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가 결혼한 게 윤석열 후보 검사 한참 하다가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 사법시험 계속 떨어질 때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한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야 정말 용하더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뭐 그만하려고 했는데 3년만 더 하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렇다고 해서 뭐 빠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그 생각을 부인한테 전하고 부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단순히 웃어 넘기기에는 이런 관련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걱정하는 거죠.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는 뭐 점을 보고 또 너는 뭐 용하더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김경진 단장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자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소위 이른바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비선 권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한 국민적 우려라고 저는 봐요. 무속을 떠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 여자인 거야. 그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윤석열 후보 계란말이 되게 잘한다고 지난번에 SBS 그 나와서 자랑했잖아요. 예. 요새 윤식당인가 뭐 성렬형 식당인가 그것도 하잖아요. 네. 보면 요리 실력 뭐 끝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요리해주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다는데 실제로 약간 지금 그런 대목도 있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성격이 요새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 이제 요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예. 되게 외향적이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예. 드니까 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도 가정 내에서 둘이 김건희 씨는 되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윤석열 후보는 조용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성격 지금까지 가졌던 인상은 윤석열 후보 걸음걸이 가지고 호이호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호방하게 걷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남성적이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아주 다소곳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어떤 권력에서 맞아서 아씨 당당하게 한판 붙어봐. 예. 박근혜 너 임기 1년이지만 임기 첫 해지만 난 너랑 붙을 거야. 문재인 너 아무리 뭐 어쩌지만 네가 사랑하는 조국 나 집어넣을 거야. 뭐 이런 결기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카리스마 뿜뿜이라고 윤석열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뭔가 좀 이런 내면적인 모습이 윤석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의외로 참 복합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면. 여성들이 또 그 뒤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겠죠. 여성들이 또 결기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네. 부분을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 후보께는 무슨 논란. 후보께는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사랑의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께서 최근에 이 걱정하는 이슈를 거죠. 던지고 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전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예, 네, 한번 네. 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네. 있는데. 자, 여론조사로 지지율 흐름 보다가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 살펴보면 계속 좀 정체 상태. 민주당은 박스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돌파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 최근 발언 하나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 측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요즘 뭐 7인회라고 부르던데 7인회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먼저 발언 내용 가운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이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정기남 대변인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장 핵심만 얘기하면 절박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선 때마다 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체기가 될 때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져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이번 대선 후보 과정 대선 그 뭐랄까 이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다. 맞다.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실제 했었어요. 자,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아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두려운 의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거침없이 후보 입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면서 자, 이건 자칫 잘못하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른바 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 경각심을 좀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발언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지층 결집보다는요.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서 오히려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른바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보여줬던 이른바 공포 정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막판 투표장에 가기 전에 이 중도층에서는 야 다시 그 아픈 정치 보복의 역사가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를 저는 이끌어낼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일단 민주당 안에서 서른 의원도 구속돼야 될 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너무 뒤늦게 의식이 깬 거예요. 대장동 사건 이게 너무 인식이 늦게 천천히 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 마지막 결정하는 날 이재명 후보 권리당원 투표 그냥 훅 빠졌잖아요. 보면 그 전에 3분의 1로 훅 빠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전에 누적됐던 수치가 있어가지고 간신히 이겼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일주일만 빨랐으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안 됐을 거예요. 민주당의 집단 지성도. 그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훅 빠졌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원들조차도 실은 서른 의원의 얘기하고 똑같이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징역을 검찰이 보낸다가 아니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서른 의원이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들은 조금 늦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당원들 뭐 3천 명인가가 이재명 후보 취소해야 된다고 법정에 엊그제 소송 냈다면서요. 예. 지금 상황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후보가 세상에 검사가 형량을 땡땅 때립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 삼권 분립 시스템이 없습니까? 검사는 없는 죄를 억울하게 기소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재명식 어거지에 의한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지만 뭐 그런 식의 전제를 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우리 조국 사건 심리에서 봤지만 심리만 1년 6개월을 해요. 변호사 5명, 10명 붙여놓고 그것도 대법관 했던 사람들.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기자까지 동원해서 대법관실에 사람까지도 보내요. 이렇게 심리를 1년 6개월, 2년 심리를 20번, 30번 변호사들 수십 명 끼고 한 다음에 판사들끼리 깊은 합의 끝에 유죄다. 그러면 형량 몇 년? 형량 3년. 땅.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 사법권 독립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이런 나라인데 무슨 검사들이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검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징역을 보낸다고요? 대통령 후보가 이딴 소리를 해요? 이딴 소리가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김경진 단장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 문제에 관한 인식 자체가 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또 사람도 이렇게 얼마든지 구금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고 불구속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 문제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친인척 중에 또 주변의 동료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아픈 역사예요. 자, 삼권 분립 얘기하고 뭐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또 양심의 검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검찰의 역사는 뭐였습니까? 늘 검찰의 그런 나쁜 역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부 검사, 특수부 수사하다가 목숨을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의 그 자존감의 문제고 그 사람들이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자살하고 그렇습니까? 다 검찰이 다 그 문제를 나는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검찰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 시절만 해도 경찰, 검찰과 같은 행정부서에 있는 권력기관이 셌어요. 국정원도 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됐고 법원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도입이 됐고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뭐 조국 가족 70번을 했다고 무슨 조국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70번 하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70번을 발부를 해준 거예요. 그만큼 발부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준 거고. 근데 지금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검찰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상황을 재단하고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히려 검찰이 어떤 상태냐.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보면 유한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김문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심지어 대장동 관련해서 엊그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김만배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설계, 이 대장동 설계 전부 이재명 시장이 했다. 자기네들은 지시받아서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환 조사, 기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검찰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수사를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 정도 상황인데도. 예, 자 이재명 후보 이 발언 배경이 뭔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파장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